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539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1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 이민년 개축월 신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은 신금일간이 되겠고요.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에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주 8글자를 볼 때는 제일 먼저 일간이 무엇이냐를 보고요. 두 번째로 어느 월령이 태어났느냐를 보고 세 번째로 격국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 신이라고 하는 일간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봤을 때는 8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쇠하면 그냥 뭐 철이죠. 철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쇠에도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철 금속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무쇠 같은 그런 개념도 있는데 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쇠라고 하면은 특정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할 때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쇠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개념을 갖다가 조금 구체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얘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경금이라고 하는 것 또한 같은 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금과 신금은 같은 쇠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 다르다.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데 양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하면 좀 강하고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하면 좀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은 음보다 강하다라고 봤을 때 음은 양에 비해서 조금 부드러운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투박하고 거칠다라고 하면 음에 해당되는 금은 매끄럽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색깔이 투박하다라고 하면 금은 광채가 있는 그런 금이죠. 서로 조금 차이가 있고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금이다, 쇠라고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지만은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칠고 좀 강한 그런 쇠를 말하는 거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고 광채가 있는 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완철금이라고 표현했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쇠라든가 강철 같은 것 또는 원철 같은 걸 우리가 경금이라고 하는 완철금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공부하는 은금이 신금은 무쇠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보석 같은 거죠. 매끄럽고 그다음에 광채가 있고 아름답고 뭐 경금만큼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 신금이라고 하는 거 다이아몬드 뭐 몇 킬로짜리는 물방울 다이아 같은 거 엄청난 고가죠. 철근 1톤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물방울 다이아 3킬로짜리를 갖겠습니까? 당연히 신금이죠. 그럼 선생님 경금이 보다 신금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죠. 경금은 경금대로의 사주의 배합이 잘 되면 경금으로서 부귀를 크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신금은 신금에 맞게 사주가 배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생각을 해야지. 얘는 뭐 녹슨철, 얘는 보석, 당연히 신금이 좋겠네. 그게 아닙니다. 사주는 그 일간에 맞게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보석이라든가 주옥 같은 거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주얼리, 반지, 보석 뭐 이런 가지 결혼 예물 같은 거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쇠 강철이기 때문에 경금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정화로서 강하게 단련을 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귀만 얻는 것이 아니라 부를 같이 얻게 즉 부귀를 같이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신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뭐 보석이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종 반지, 귀걸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정화로서 강하게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생긴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를 벗어 단련하기보다는 임수로서 여러분 반지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야죠. 도세 주옥이라고 하죠.
또는 세진이라고 해요.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낸다.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로서 신금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서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하다,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또는 비경업자로서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일간들 있죠. 간목, 을목 또는 병화정화, 무토기토, 임수, 개수 같은 것들은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걸 좋아하지만, 경금, 신금은 특성상 인성보다는 비경급절에서 돕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경금, 신금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경급제라고 하는 것은 같은 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선생님 토를 안 좋아할까요? 토는 금을 생하게 되면, 물론 토생금에서 금을 생할 수 있지만,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에는 오금이 돼요. 신금이 더러워진다는 얘기죠. 그죠? 신금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인성이 있게 되면 더럽혀지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적절하게 토를 억제하는 것이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인성이 토를 보는 것보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경겁제 같은 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금은 나를 더럽히지 않죠. 그래서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고 임수로서 도세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주 배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축월입니다. 축월의 절기 한번 보면 소환과 대한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이제 대한도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으나 월이 바뀌는 기준은 자월에서 축월로 월이 바뀌는 기준은 소환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해자 축월은 해자 축월, 해월, 자월, 축월이죠. 북방, 방향은 북방이 되면서 계절은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한 3일간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영상 8도까지 올라가서 이 상태로만 일주일만 더 가면 개나리 피겠다 이럴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겨울이 좀 따뜻했는데, 명리학에서 말하는 겨울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따뜻한 겨울이 아니라 영하 40도, 저 툰드로 가게 되면 영하 40도 정도 이렇게 금방까지 떨어지는 그런 혹한의 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극대륙이라든가 툰드라 지방 같은 그런 영하 40, 50도까지 떨어지는 진짜 뼈가 저릴 정도로 추운 그런 혹한의 그런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러한 시절이다, 이렇게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반드시 화가 없어서는 그러한 구역에서는 살 수가 없죠. 다 얼어 죽습니다. 뭐 동물들도 얼어 죽고요, 사람도 얼어 죽고, 불을 피워서 난방을 해야지만 그 혹한의 추위를 넘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조후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너무 추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서 사람도 동물을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때 조후를,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해주도록 조우하는 것은 화인데, 이때 필요한 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화보다는 병화가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 그럼 선생님, 정화가 아니죠, 병화죠? 선생님, 정화는 조후하는 그런 공력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정화도 조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겨울에 추운데 하늘에서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거하고, 태양은 없는데 그냥 난로가 하나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따뜻하게 태양이 비춰주면 그 범위가 협소하지 않죠.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구의 반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지만, 난로는 내가 있는 요 앞돌은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공간밖에 조후의 공력이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겨울에 땅을 10,000평을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 있다라고 하면 그 10,000평을 다 따뜻하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정화 가지고 그 10,000평을 따뜻하게 하려면 뭐가 들어가죠? 난방비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후할 때, 추울 때 따뜻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정화를 쓰는 사람하고 병화를 쓰는 사람하고는 천양지차가 있다. 예를 들어서 병화 쓰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정화 쓴 사람은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 정도의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후를 할 때 화가 필요하다. 반드시 정화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 병화를 얻어야지만 금도 따뜻해지게 되고요, 토도 따뜻해지게 되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금이 약했을 때 토로 생해주게 되면
신금이 약간 더럽혀 오금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원령 자체에서 생을 받고 원령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천간에 무토, 기토가 투출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원령 하나에 딸랑 이 정도 토 하나 있는 거 가지고 신금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보진 않죠. 근데 천간에 무기토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서, 일단 추월의 신금이 태어나게 되면 이 관성인 병화를 얻어서 금을 따뜻하게 하고 땅을 녹여 주어야지만 토생금할 수 있다. 땅도 얼게 되면 금을 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얻은 연후에 다음으로 뭘 얻어야 된다?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축월의 병화가 좀 약하기 때문에 간목 한 점 정도 얻어서 목생화하여 병화를 생주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겨울에 해동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병화가 간목이 없다라고 하면 더 좋은 것은 이거예요. 지지로 인사호등에 뿌리를 둘 수만 있다면 병화 자체가 크게 세력을 얻게 되는 것이니, 간목으로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지로 인사호등에 병화가 통근할 수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좋은 국세를 얻을 수 있다. 임수도 당연히 축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임수도 지지에 뿌리를 하나 더 얻는 것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거나 신금이 있어서 수를 생할 수 있죠. 유금과 신금은 일간의 뿌리도 될 수 있으니, 토가 많아지는 것보다는, 토는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을 더럽히게 되고 화를 회강하게 되고 임수를 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토가 천간에 투출하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정리를 하면 축월의 신금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병화로서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수로서 신금을 깨끗하게 도세주옥하는 것도 필요하죠. 간목이 있거나 지지로 인사호 등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갖추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사주 원국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부족한 것을 대운에서 얼마만큼 더 채워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부기 빈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이 신금일간이 축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과 원령의 특성을 알았으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일간 신금이죠. 신금, 음금이 되는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축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됩니다. 음토, 음대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는 관계죠. 생아자라고 합니다. 나를 생해준다고 해서 생아자는 인성이 되죠. 인성, 정인과 인성은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구분하게 되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량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걸 편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대음의 관계 편인이 되는 것이죠. 편인격. 제가 일진 강의를 할 때 강의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맨 먼저 일간, 원령, 그 다음에 격국, 그 다음에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오늘의 생신은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다른 거 예를 들어서 신살이 어떻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게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꼭 한번 해보세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고, 월지의 특성을 알고, 사주가 어떻게 국세가 짜여져 있고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대운에서는 어떤 대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틀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모르면 자꾸 신살, 공망, 뭐 삼재 이런 걸 가지고 사주를 이제 분석하게 되는데, 그렇게 사주를 분석하기 시작하면은 낙동강 오리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월의 신금 태어나면 편인격이고, 일간이 원령에 통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의 생을 얻기 때문에 일간 신금 자체도 이렇게 약하진 않는 그런 상태.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신금이 또는 자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금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했지만은, 축월은 해자월과는 달리 원령 자체 뿌리를 얻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타 지지로 신금 유금 정도가 한 점 정도 더 있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지만은, 원령 자체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일단 뭐는 아니다. 신약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축월 안에는, 축토 안에는 개수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신금이 있다고 해서 얘를 격을 잡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지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 개수가 천간으로 한다라고 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인수격이 아니라 이제 얘를 잡으면 식신격으로 바뀌게 되죠. 신격으로 바뀌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월, 동절, 해자, 축월, 겨울에 임수 또는 개수인 식상이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된다? 안 그래도 얼어 죽게 생겼는데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조후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진다. 영하 10도도 추워 죽겠는데 영하 30도 떨어진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설상가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편인격이 아니라 식신격이 되는데 임수마저 투출되어 있죠. 임수 투출됐다고 해서 상관격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축월의 한기가 너무 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연지에서 이제 임목을 봤죠.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죠. 수의 기운을 빨아 당깁니다. 생목이라고 하지만 수의 입장에서 목은 나의 기호를 뺏어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다행스러운 거는 인중병화가 있어서 이 병화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조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식신상과에 투출되어 있는데 신금 입장에서 임수는 괜찮아요. 투출을 해도. 왜냐? 나를 도세주할 수 있는 용신으로서의 자격.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화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신금한테 필요한 건 임수거든요. 하지만 임수와 달리 개수는 나를 도세주할 수 있는 능력을 없는 것이 뭐다? 그쵸? 겨울에 죽게만 만든다. 딱 이제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데 그 옆에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이 친구는 날 진짜 도와주려고 하고 뭐 하는데 얘는 여기 와서 자꾸 그릇 깨고 있는 거야. 지금 아주 그냥 얄밉죠. 그런 것이 바로 이 신금 입장에서 임수와 개수의 차이다 정도 생각. 물론 이제 신금이 4, 5, 미월 태어났을 때 개수는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겨울의 개수는 쳐 죽일 그 정도로 매우 미운 존재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화를 얻었습니다. 일지에서 신사일주. 여러분들 중요한 거 사화죠. 사화지만은 사화는 금의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저 일간 신금이 여기 통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유금은 없다 하더라도 사축에 잡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유금을 얻었다. 사유축 금극을 완벽하게 짜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개수, 임수 투출된 것은 좋지 못한데 특히나 이 개수는 화를 자꾸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를 자꾸 저것이 끌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이 개수는 역시나 매우 좋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주까지 설명드렸고요.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그러니까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제가 자수를 얻게 되면 축월에 동절에 임계수가 이렇게 투출하면 한습해진다라고 했는데 자수를 얻으면 개수도 힘을 얻고요. 임수도 같이 힘을 얻겠죠. 하지만 임수가 힘을 얻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개수가 힘을 얻음으로 해서 날씨를 춥게 만들고 또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화를 갖다 억제시켜주는 것은 이거는 좋지 못한 중에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술을 제할 수는 있어요. 술을 토국수에서 술을 제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개수만 딱 제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저 무토가 개수만 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수까지 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심각한 건 뭐냐면 일간신금을 갖다가 뭘 할 수 있다? 토다매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얘를 얻어서 얘만 딱 그냥 골라서 할 때가 있잖아요. 딱 추적 관찰해 가지고 딱 걔만 나쁜 애만 딱 꼬집어내면 되는데 이 무토는 일간 매금 개수 제할 수 있고 임수도 매몰시켜 버리죠. 그러면 이 무토를 얻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보다는 무토를 얻음으로 인해서 얼른 손실이 더 많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자시는 좋지 못하고요. 무술지는 더 안 좋겠죠. 무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무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술이 되게 되면 이거는 여기 술토 또 하나 있죠. 축사술에 뿌리를 둔 무토는 완벽하게 신금, 개수, 임수까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나는 것이고,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토처럼 신금을 갖다 매금시키진 않아요. 그리고 기토는 임수는 모르겠지만 개수 정도는 제할 수 있죠. 하지만 기토는 신금 자체를 오금시키죠. 매금이 아니라 매금은 땅속에 완전 묻어버리는 거고 오금은 금을 살짝 더럽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지 보석 같은 것에 먼지가 끼거나 살짝 녹이 쓰는 정도고,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기토 우리가 탁임이라고 이렇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축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썩 좋게 보지는 못하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인목을 하나 봤죠. 금이 수를 생하는 정도, 이 정도는 좀 귀엽게 봐줄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경인시, 신묘시가 됐을 때 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저는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 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죠. 좋은 점은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신의 뿌리는 아니지만
조할 수 있고요. 사는 통근할 수 있죠. 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임계수 얘만 없었다고 하면 임수 두 개는 크게 문제될 반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목화운으로 가서 따뜻해지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국세가 되고, 개사시 같은 경우도 썩 좋지 못할 거고, 그 다음에 갑오시 같은 경우에 5화를 또 봤죠. 그래서 좀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간목이 좀 임계수의 기운을 설해서 화를 생하는 구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은 이것도 겨울이라 목화운 가야 될 것 같지만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생시 병신시가 되게 되면 이거 신금이 뭐 사축 신에 다 뿌리를 둘 수 있죠. 그죠? 일간시는 굉장히 왕하고요. 그래서 이 신을 얻게 되면 사신합 수도 될 수가 있죠. 인계수가 뿌리를 얻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거는 뭐냐면 병화가 인해 또는 사의 뿌리를 두고 투출돼서 이건 어느 정도 조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수가 사신의 합을 두고 임계수가 이거는 세력이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물론 이제 금수운으로 가도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딸로 태어나도 전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다른 생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자, 기해 뭐 이런 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운을 잘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정유씨는 아까 말했던 사유축 해금을 완벽하게 짜는데 안 좋은 점은 이제 정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 물론 이때 천덕꾸러기였던 개수가 이 개수가 정화를 극하해서 없어버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간 옆에 정화가 첩신되어 있는 것은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얘가 상황이 아까 계속 안 좋았던 것인데 이 정화를 딱 보는 순간은 그래도 나를 죽게 하더라도 나를 공격하는 적군을 물리쳐주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안 듣는 장수인데, 꼴값 떠는 장수인데 그래도 적군이 나를 공격하면 나가서 싸워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정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무난한 생시가 이거 병신시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개사 갑오시 같은 경우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남자보다는. 특히나 이제 여자로 태어난다. 병신시도 괜찮지만 갑오시도 여자한테는 나쁘지 않다. 이 정도 그냥 보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가 설 연휴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